이슈 토크입니다. 고층 빌딩 사이에서 일어나는 돌풍을 빌딩풍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초고층 건물이 가장 많은 해운대구에선 이 빌딩풍을 신종 재난으로 보고 방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빌딩풍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무총장,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권순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선 개념을 먼저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빌딩풍이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예, 빌딩풍은 바람이 고층 빌딩 사이로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서 바람의 세기가 증폭됨에 따라서 고층 빌딩에 강 바람이 부딪혀가지고 급강한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치솟아 오르는 돌풍 현상을 말합니다. 네. 기상청에서는 이거와 관련돼서 빌딩풍으로 정식 명칭을 정해져 있고요. 한 지상에서 한 150m 이상, 약 40층 높이 이상의 건물에서 상공에서는 바람이 일정한 영향으로 이제 방향을 불지만 그 밑에 지역에서 돌풍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 빌딩풍에 의한 거는 그냥 강한 바람 수준이 아니라 이제 뭐 사람을 위협할 만한 수준이다, 재난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빌딩풍에 의한 피해 사고도 실제로 좀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이 전년도 2018년도 콩레이가 왔을 때 태풍이 네. 왔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LCT 공사장 유리창이 한 1,100개가 그냥 깨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이 이때부터 빌딩풍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네. 이 빌딩풍은 사실 평지에서 한 10m 분다 그러면은 빌딩 사이에서는 하강 기류에서 그 2배 내지 3배의 바람이 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판이 깨진다든지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어 있는 미세먼지 같은 게 쌓였던 게 소용돌이 현상으로 해오리 바람이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을 호흡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타파가 왔을 때도 또 빌딩풍 문제로 LCT하고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에 유리창이 공사막이 흔들려가지고 넘어진다든지 네. 아니면 지하 주차장 지붕이 날아가는 현상이 되면서 빌딩풍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빌딩풍 자체도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부는 건데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는 바다 앞에 위치하다 보니까 좀 더 그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빌딩 주변에 강한 바람이 부는 이유는 뭔가요? 예, 강한 바람이 건물에 부딪히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람이 흩어져가지고 바람이 더 약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넓은 공간에 퍼져있던 바람이 좁은 공간으로 모이면서 이제 그때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압력이 떨어지면서 바람의 유속이 더 강하게 생기는 이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이 같은 협곡 주변에서 바람이 불 때 똑같이 생기는 현상 벤츄리 효과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물살로 비교해 보면 강물이 넓은 곳에서는 폭이 넓은 곳에서는 강물이 천천히 흐르지만 좁은 곳에서는 훨씬 더 빠르는 그런 현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건물이 높아질수록 빌딩풍이 더 강해진다고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한국방재학회에서는 약 150m 이상이 되면 빌딩풍이 훨씬 더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2008년도 성균관대 연구팀에서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제 바람의 세기를 관측했습니다. 네. 놀랍게도 이 강남에서 부는 바람들이 실제로 북한산 중턱에 있는 바람보다 훨씬 더 셌고요. 심지어 태풍의 위력을 가진 바람도 많이 관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초고층 빌딩이 가장 많아서 이런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뭐 말씀하셨듯이 태풍 때도 그런 피해들이 좀 있었고요. 현재까지는 이 빌딩풍을 막을 대책이 없는 건가요? 지금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수십 년 전부터 빌딩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지었으니까 네. 빌딩풍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쭉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 선진 사례를 보고 좀 했어야 되는데 뭐 정부의 무관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빌딩의 안전에만 관심이 있지 주변 상황을 보지는 않았죠.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빌딩풍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뿐만 아니라 네. 바람길까지 고려를 해서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첫 발을 디딘 단계였고 이번에 센텀시티나 여기서 빌딩풍 문제가 굉장히 일어남으로 인해서 해운대구가 빌딩풍에 관한 피해나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용역을 이제 착수를 한 거죠. 네. 이제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고층 건물이 많이 지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해운대구의 환경영향 평가의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서울 말씀하신 강남 같은 경우는 좀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 지역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엔 태풍이 오더라도 많은 비를 쏟아붓고 지나만 가지 저희 같은 경우는 해일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상황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빌딩풍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저도 참여하고 있는 이 용역에서는요, 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서 주도를 해서 약 200일간 연말까지 해서 해운대 내에 초고층 빌딩 약 50층 이상이 되는 빌딩을 5개 구역에 약 28개 동 정도를 중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빌딩풍 영향과 그리고 재유발 요인을 찾아낸 후 향후 건축물 배치나 아니면 통경축을 지나는 바람이 주변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추지속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빌딩풍이 미치는 재유발 인자도 찾아내고요. 네. 그리고 구역별 피해 영향권 설정, 나중에 그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주민 대책 요령과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방안 매뉴얼도 설립할 방침입니다. 향후에는 고층 건물 증축 시에는 이제 빌딩풍 예방 대책 표준안을 마련하여서 그에 준하는 이제 법령 법제화를 시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뭐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제 빌딩풍 대책이라는 것이 마련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용역을 통해서 좀 그런 대책을 좀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연구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연구가 우리나라의 첫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대부분 고층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바다로 조금 떨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해일이 일어나서 범람을 해서 주민들의 인명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 적었기 때문에 이번이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시민들을 위협할 수 있는 이 빌딩풍에 대해서는 선진국, 특히 미국, 일본 같은 경우는 엄격한 빌딩풍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빌딩풍이 고층 건물의 형상에 기인한 만큼 그 형상의 변화만 줘도 사실은 바람 약한 세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요번 같은 경우도 빌딩 중간에다가 큰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풍열을 뚫어준다든가 아니면 모서리를 좀 더 둥글게 한다든가 해서 빌딩풍의 그런 어떤 영향을 좀 더 줄일 수 있고요. 향후 근데 이 문제는 새로 건축되는 이제 건축물에서만 해당되고 기존 네. 건축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럴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건물 외벽의 구조물이 탈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기적인 관리와 그리고 이제 주변에다가 수목, 방풍 펜스, 방풍 네트 같은 자폐물을 빌딩 주변에 쫙 설치해서 바람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빌딩품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그 알리는 홍보와 함께 그리고 재난이 예상될 때 창문을 꼭 닫고 그리고 주변에 바람에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을 좀 치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2차 피해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뭐 태풍 같은 것이 이제 온다는 건 이제 예고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강한 바람이 불어서 좀 대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제외하고 실제로 그냥 뭐 시간과 장소의 그 때와 상관없이 부는 그런 빌딩풍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해운대에서도 한 20몇 층 되는 아파트 높이에 이제 풍속계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에서 매일 책정을 하고 있고 매 시간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에 거기에서 만약에 센서를 통해서 어느 일정 이상의 속도가 계속 몇 시간 동안 분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알람을 준다든가 그런 문자 메시지 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꼭 광고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모든 기초적인 자료를 만드는 제일 첫 번째 단추입니다. 네, 지금 그런 이제 진행 과정에 있다고 보면 네. 되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빌딩풍 하면 이제 저희가 바람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사실은 바람뿐만 아니라 추위까지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체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에 강남이나 이렇게 건물이 많이 들어선 곳에 가면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서 좀 더 추운 거 아니냐 이런 체감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빌딩과의 평지 지역의 기온 차이가 실제로도 좀 크게 느껴지는 편인가요? 예, 그 뭐 일간지에 이제 신문사에서 이걸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네. 탁 트인 공간에서 영하 한 3.4도, 네. 그 다음에 순간 풍속이 한 초속 1.5m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체감 온도가 5.7도 정도 되었는데 마이너스.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 300m 떨어져 있는 빌딩 숲에서 똑같은 시간에 조사를 해보니까 빌딩 사이 기온은 영하 5.1도로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풍속은 초속 6.3m, 훨씬 더 늘어나고, 그다음 체감 온도도 12도, 영하 12도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네. 왜 그런가 보면 일단 바람이 부니까 기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빌딩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저희도 그늘이 버리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 음지가 돼버립니다. 그럼 겨울에는 아무래도 음지가 춥게 되니까 영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흔히 요즘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도 더 많이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네. 뭐 사실 지금 계속해서 바람이나 추위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빌딩풍이 굉장히 골칫거리로 좀 여겨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빌딩풍을 에너지 발전에도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좀 실효성이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면 빌딩풍이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저감도 시킬 것인가 일석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빌딩풍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인데요. 빌딩 사이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동시에 빌딩풍의 힘을 약화시키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발전의 사례입니다. 네. 일례로 바레인의 세계 무역센터 같은 경우는 양쪽 높은 건물 한 240m 높은 건물에 3개의 풍력 발전기를 달아서 그리고 그 건물에 공급되는 전력의 약 15%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빌딩풍이 약화된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사실은 우리가 만든 풍력 발전 경우는 일정한 바람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바람이 정확하게 그 모터를 돌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지만 이 빌딩풍 같은 경우는 약간 소용돌이 형태로 되기 때문에 약간 필요성이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 건물에 설치한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연구도 지금 다양하게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풍력 발전하면 보통 이제 소음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런 빌딩이 밀집한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기업들이 밀집해 있거나 주거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사실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풍력 발전의 소음에 의해서 상당히 공포감과 그리고 실제로 풍력 발전에 의해서 또 다른 또 소용돌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치하는 풍력 발전기를 소형 풍력 발전기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력 생산량은 적지만 조금 더 소리를 적게 내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운신의 폭을 여러 가지 맞추기 위해서 빌딩풍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서 풍력 연구를 같이 병행하겠다면 최적 지점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뭐 대형 초고층 빌딩은 앞서 이제 삼 총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에도 계속 늘어날 거고 전국적으로 좀 늘어나게 될 텐데요. 아직까지 이제 이런 빌딩풍과 관련된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해외 사례를 아무래도 좀 참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외국의 경우를 소개를 좀 해주시죠. 외국에는 빌딩풍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교수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빌딩풍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 돼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빌딩이 너무 높다든지 그럼 빌딩풍 영향이 너무 세다면 청수까지 규제할 수 있게 법적으로 준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뭐 빌딩풍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바람이 빠져나 구멍을 뚫는다, 풍해를 뚫는다든지 아니면은 네. 혹시 대만에 가보시면 101 가시면 그것도 강간장원으로도 활용하는데 댐퍼라는 해서 큰 추로 에서 움직임을 좀 덜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네. 버드칼리즈처럼 조금씩 작게 만들어 가서 빌딩풍 영향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 빌딩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 도시 전체 계획을 해가지고 그 바람길을 어떻게 볼 것이냐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새로 지어질 건물에는 풍열을 뚫는다든지 뭐 이렇게 좀 좁아지게 해서 빌딩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지어진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참 애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모서리를 둥글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워진 건물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피해, 즉 날아가는 그런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표면에 가까운 데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리고 방풍 네트, 방풍 펜스 같은 걸 쳐가지고 주로 들어오는 바람의 위치를 알면 거기에다 막아버리는 거죠, 나무로. 그러면 조경 효과와 함께 바람도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제일 좋은 방법으로는 나무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강한 태풍이 오면 이 나무조차 뽑혀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이 나무조차 뽑힌 이 상황에 있어서는 방풍 네트와 방풍 펜스를 앞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나무도 보존하게 되고 1차적으로 펜스가 막아주고 2차적으로 나무가 또 막아주는 이중의 효과를 띠게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우려가 또 되는 부분이 네. 방풍 펜스나 이런 것들을 좀 치게 되면 미적으로 좀 경관을 해친다라는 어떤 주민들이나 이런 네. 좀 이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풍 펜스와 방풍 네트 같은 이런 차폐물을 설치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설치해 놓은 게 아니고 바람의 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구나 시에서 지정했던 재난 예비 경보 단계일 때 그때만 설치하는 이런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이때는 사람이 서 있지도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방풍 펜스를 쳐야 된다라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설득을 해야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협조가 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빌딩풍을 줄일 방법들이 있다곤 하지만 이 좀 뭐라고 할까요? 초고층 건물들은 화재나 또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에 굉장히 취약할 것이다 이런 저희들이 생각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도 좀 그런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가장 크게 우리 부산을 보면 사고 났던 걸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네. 화재가 옛날에 났지 않습니까? 마린시티에 네, 네. 끄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힘들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다리차, 소방 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됩니다. 그러면 네. 지금 누가 올라가야 되냐면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꺼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화재가 한번 났다 하면은 그 화재를 끄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마린시티에 났던 문제가 피공해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또 이런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가장 해운대가 복잡한 도시 교통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고층 빌딩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네. 하지만 뭐 좋은 점도 많죠. 뭐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와서 살 수도 있고 안전하게 살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은 좋은 점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빛공해는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그 유리창에 의해서 빛을 갖다가 다른 집에 비추는 거죠. 비추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잔다든지 아니면은 이 열기가 여름에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네.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네, 뭐 편안하고 경관상 좋고 이런 장점들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 좀 제기가 되겠네요. 교수님께서는 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초고층 건물이 실제로 좀 더 재난에 취약한가요? 저는 지진하고 화재에 대해서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진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신 분이 많습니다. 포항 지진 사건 이후로 이 건물이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 싶고 한데, 사실 이 모든 건물들은 내진 공법이 설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되게 안전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저층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의 주기가 짧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건물이 많이 흔들리지만, 이게 고층 건물은 이 건물을 타고 가는 지진파의 주기가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진은 상당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재에서는 너무 취약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초고층 건물은 수직과 수평 공간 자체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다양하게 올리고 경제 활동 구간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화재 재난에 대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동식 소방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네. 아니면 재형 구역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연기 배출 장치,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빛공해 같은 경우처럼 자동 차단막 등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태풍이 올 때마다 이런 빌딩풍이 또 재난으로 규정돼서 많은 분들이 좀 고통을 받을 것 같은데,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빌딩풍이 왔을 때 그 피해를 알 수 있는, 저는 그 요즘 제 예방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빌딩풍이 어느 지역에 많이 일어나는지, 태풍이 왔을 때 어느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부는지 위험 지구를 또 선정해서 네. 그 지역에 경각심을 좀 심어줘야 될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 가로수를 많이 심는다든지 방풍벽을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지금 현재 지어진 빌딩 가지고 뭘 어떻게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빌딩풍 이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용역에 교수님께서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 구민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우려가 좀 큽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재유발 요인을 찾는 게 제일 먼저고요. 네. 그리고 어느 지역이 좀 더 많이 바람이 불어서 피해가 예상되는 그 피해 예상 구역을 확정하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렇게 설정이 되고 나면 이제 많은 시민들, 특히 구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위험이 이렇게 날 수 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특히 강한 바람이 불 때는
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신다든가 그리고 창문을 열어놨던 단단히 잠그셔가지고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름다운 경관도 좋지만 이제 무작정 무차별적인 좀 난개발도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